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달렸더니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바르면 끈적하고 땀나면 눈 시리고 선크림 정말 안 바를 순 없고 뭘 써야 하는 거지? 어려웠어요. 햇살이 뜨거워지는 5월부터 좋다는 선크림들 정말 많이 써보고 테스트해봤습니다. 원래 쓰던 선크림부터 아웃도어 전용으로 나온 선크림까지 어떤 선크림이 러너에게 좋았는지 장단점 모두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궁금해서 비교해본 영상이에요. 쓸수록 마음에 쏙 드는 선크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한 7개 종류는 써본 것 같아요. 그중에 유사한 제품군은 제외하고 이건 정말 별로였다 하는 건 제외했습니다. 먼저 쿠팡에서 순위 안에 있는 제품 중 3가지를 써봤어요. 본트리 제품, AH, 닥터지,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순한 화장품류인 달바, 시드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스로 찾아낸 스포츠용 브랜드 UVX까지 총 6종류 비교해보겠습니다.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스틱형도 있고 수분크림처럼 부드러운 형태도 있어요. 선크림 끈적끈적해서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써보시면 이거 되게 편한데?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바르고 계속 띄워본 결과 비교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달리기 많이 하면 늙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진짜 오래 달리셨던 마라토너 분들 보면 단 근육도 가득하고 피부도 까맣고 건강해 보이지만 나이보다 피부가 네. 그 말이 사실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피부 노화의 원인은 자외선이라는 게 확실히 밝혀져 있거든요. 피부 노화의 무려 80%가 광노화, 자외선 A, B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확실한 차단 방법 중 하나가 선크림이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게다가 마라톤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은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덧바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러너의 선크림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원래 쓰던 선크림 바르고 갔는데요. 땀 때문에 눈이 아프고 중간중간 더워서 막 세수도 하고 물도 뿌리고 하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니 선크림이고 다 지워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됐어요. 게다가 운동하러 가는데 끈적끈적하면 또 너무 불쾌하잖아요. 근데 찾아보니 러너를 위한 선크림 제품은 따로는 없더라고요. 사실 달리는 사람들이 많진 않으니까 이런 니즈가 없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화장할 때랑은 다르게 러너에게는 땀과 물에도 강해야 하고 몸에도 바르기 좋은 끈적끈적하지 않은 선크림이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크림이 러너에게 좋은 선크림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주변 분들께 많이 물어보면서 아래 5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땀과 물에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름철에는요. 높은 기온에 높은 습도 때문에 땀이 엄청 나잖아요. 진짜 신나게 달리면 땀이 막 비 오듯 오고 옷이나 수건으로 막 땀도 닦게 되고 하잖아요. 게다가 장마철 되면 매일 비도 오고 비 오는 날 달리러 나가게 되는 날도 많은데요. 이렇게 여름철 달리기 중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워터프루프, 물에 강한지, 스웨트 레지스턴스, 땀에 강한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화장품들은 다양한 테스트와 검증을 판매 페이지에 기재해주고 있더라고요. 알바의 경우에는 화장품이 땀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스웨트 프루프, 그 기능만큼은 자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달리면서 땀을 닦기도 하고 1시간 이상을 달리게 되는 러너들에게도 과연 그럴까? 여기서 궁금해졌습니다. 선크림의 워터프루프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확인해봤어요. 실험실에서도 진행하고 실험자에게 실제 인체 테스트도 진행한다고 해요. 찾아보니 국제 표준화인 ISO에서 워터프루프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팔에 선크림을 바르고 비 오는 날 달리고 왔어요. 팔로 닦아내기도 하면서 달리면서 생길 법한 상황도 더 연출해 보았고요. 이후에 UV 램프를 통한 홍반 정도를 확인해서 선크림이 얼마나 남아있고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자외선 카메라를 활용하면 그 선크림이 남아있는 정도가 너무 확실하게 보일 거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보니까 UV 램프를 통해서 선크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건 6제품 모두 땀을 닦는, 그러니까 옷이나 수건으로 닦을 땐 선크림이 일부 소실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품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다양한 제품들을 바르고 달리러 갔었거든요. 다 달리고 왔을 때의 사용감 측면을 비교를 해보면요. 선스틱 제품인 AHC, 이 제품이 가장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바르고 난 직후의 느낌과 달리기 이후에 제품의 향이나 촉감이 오래 남아 있었고요. 땀에 의해서 선크림이 없어지는 게 적었다고 느꼈습니다. UVX 제품 역시 달리고 나서도 땀에 강하다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기준은 눈 시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땀이 흐르면서 눈에 선크림이 들어가기 쉽거든요. 따갑고 눈도 시리고 눈에 직접적으로 큰 자극이 됩니다. 사실 선크림은 눈 주위를 피해서 바르라는 주의사항도 있잖아요. 이렇듯 땀도 선크림도 눈에 들어가는 건 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눈 시림이 없는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이어야 해요. 이 말은 눈에 들어가도 자극이 적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무향 제품이나 저자극의 순한 화장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향이 강한 제품은 눈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자극이 오게 되더라고요. 눈시림에 유효하다고 알려진 성분이나 향료 같은 경우는 화해 어플을 이용해서 얼마나 자극적인지, 알레르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제품이 순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걱정을 덜었고요. 실제로 달리면서 비교한 결과로는 시드물은 순한 제품이긴 하지만 다소 눈시림이라는 자극이 있었고, 반면에 선스틱류는 자극이 덜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선크림은 다 SPF 50 이상이고 PA 등급도 4개 플러스로 매우 높은 편이더라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에 관해 조금 찾아보니 SPF 지수라고 하는 것은 깊이 침투하는 UVB,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이고, 50이면 50 중에 1만큼 들어오고 나머지 49는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단율이 98%. 그러면 SPF 30이면 30 중에 29를 차단하는 것, 그래서 96.7%입니다. 그렇다면 차단율 측면에서는 30 이상 제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PA 지수의 경우에도 플러스가 약간 정성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차단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크림이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바르기 편한 제품이 좋습니다. 진짜 운동할 때만큼은 끈적이는 게 진짜 불편하잖아요. 바를 때 얼마나 잘 발리는지 그 느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오늘은 특별히 남편에게 그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묽은 에센스 제형도 있고 크림 바르듯이 잘 발리는 제형도 있었어요. 아니면 톡톡톡톡 두드려야지만 발리는 제품도 있었고, 선스틱 제품은 쓱쓱쓱쓱 바르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끈적임의 정도라는 것은 개인의 선호도가 있고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르는 스타일로 그렇게 쬐끔 발라? 좀 더 발라. 손등이잖아. 그래, 알았어. 발라볼게요. 털이 있네 진짜 자기는. 느낌이 어때? 오, 촉촉해. 촉촉해? 되게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네. 생각보다 없지. 그래, 이게 좀 괜찮다니까. 아우, 끈적끈적하다. 끈적끈적해. 얘는 좀 끈적끈적해. 좀 많이 끈적하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얼굴에 끈적끈적하면 못 뛰지, 남자들은. 나 이거 못 뛸 것 같아. 못 뛰어? 근데 얘는 일단 끈적거려서 그게 좀 그래. 아쉬운 것 같아. 달바가 끈적거리긴 하지만 진짜 잘 씻긴 한데.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는 얘가 제일 끈적거리는 게 덜했어? 제가 볼 순위를 때는 매겨보면. 끈적거리는 거는 얘 두 개가 1번. 얘는 끈적거려. 확실히 끈적거리고 얘는 좀 미끄덩거려. 크림 바르듯이 묽게 잘 발리는 순서는 이래요.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가 원탑이야. 그치, 편하지. 그럼 맞아, 이거? 싹 발라볼게. 맞아, 발린 거.
되게 편하지? 어. 걸렸지? 이거 되게 부드럽네. 응. 부드럽다. 뽀송뽀송하지 않아?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몰라. 이게 좋은데? 이런 것들은 다 짜서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골고루 바르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얘 스틱들은 그거는 또 괜찮네. 편하지? 얇게 바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틱형 제품 두 개를 비교해보면 AHC 제품은 스틱형 중에서도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가장 넓은 스틱이고 용량도 커서 바를 때 쉽게 바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팔이나 다리, 몸에 바르기 좋아요.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이지 워셔블. 클렌징 관점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 선크림은 이중 세안을 해야지만 확실히 제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수 후에 남아있는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남편에게 클렌징 오일, 밀크 같은 1차 세안제를 써보라고 계속 권해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클렌징 중에서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가벼운 화장 정도는 지울 수 있는 강력한 클렌징을 집에 구비해 두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러너를 위해서는 이지워셔블이 중요한 기준이 맞더라고요. 우리 보통 땀 홀딱 젖고 들어서 바로 씻잖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운동 후에 세수하고 자기 전에 세수하고 이렇게 최소 3번을 세수하게 되는데 클렌징 오일 같은 1차 세안제로 너무 꼼꼼하게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 있는 보호막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클렌징으로도 잘 지워질 수 있는 이지워셔블 제품이 중요한 지점이죠. 마지막으로 오래 달리시는 분 중에 자외선이 강한 시간에 달리신다면 이런 작은 스틱형 제품들 러닝벨트에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주 덧발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더운 여름, 달리기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매일 달리고 계신 여러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달리기는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평소보다 분명 속도도 더 처지고 더 힘들 거예요. 더운 날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지치고요. 습한 날에는 숨이 턱턱 막히니까 외부 환경이 진짜 큰 영향을 주죠. 저는 요즘 뜨거운 태양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 달리기로 완전히 바꾸었어요. 이 시간에는 자외선의 영향도 한낮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니까요. 원래 달리시던 시간을 조금 당기거나 조금 뒤로 해서 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늘에서 달리면 좋은데 강변도 땡볕이고 트랙도 땡볕이니 자외선을 피하는 방법은 자외선이 적은 새벽 시간에 적절한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여름 달리기 노하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전하고 신나게 달리기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